안녕하세요, 페퍼상사입니다. 아직도 링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틀즈의 펠로폰 더비가 확정된 다음 해고당한 피트 베스트는 정말 억울했겠지만, 피트를 내쫓을 구실이 생기고 펠로폰 더비라는 탐나는 카드가 생겼을 때 링고를 데려온 건 나머지 멤버들의 선택이었고 리더인 존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선택이었고, 만약 링고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틀즈의 수많은 명곡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링고는 비틀즈의 펠로폰 더비가 확정된 다음 합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된 비틀즈에 숟가락을 얹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고는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충분했고, 실은 링고가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라 비틀즈가 링고를 모셔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1961년까지만 해도 리버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밴드는 비틀즈가 아니라 롤링 스톤 앤 더 허리케인즈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최고 밴드 허리케인즈의 드러머가 링고였죠. 링고는 머시사이드 최고의 드러머 중 하나였어요. 허리케인즈도 비틀즈랑 같이 함부르크를 갔는데 비틀즈보다 페이를 더 받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존 폴 조지에게 링고는 당연히 함께하고 싶은 드러머였겠지만, 언감생심 리버풀 최고 밴드 허리케인즈를 탈퇴하고 페이도 적게 받는 비틀즈에 합류하라고 말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비틀즈는 함부르크에 가기 위해 드러머를 급하게 구해야 했는데 피트 베스트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를 함께했지만 피트는 드럼 실력을 떠나서도 다른 멤버들에게 그다지 친근한 멤버는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함부르크 시절 다른 멤버들은 초기 비틀즈의 스타일을 규정짓는 부분 중 하나인 몹탑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피트만 올림머리를 고수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피트는 멤버들이 본인에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따랐을 거라고 말하지만, 멤버들이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피트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겠죠.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다 똑같은 머리로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친화력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먼저 알아서 물어보고 바꿨겠죠. 사실 이 머리를 처음 한 게 스튜인데 존 폴 조지도 스튜를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비틀즈와 허리케인즈는 같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고, 독일에서 타국 땅에 있는 영국 밴드끼리 동질감과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링고는 피트가 자리를 비웠을 때 피트를 대신해서 비틀즈의 드럼을 쳐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합을 맞춰봤으니 링고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들 알았을 거고, 링고에 대한 멤버들의 흠모는 이때부터 더 강력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롤링 스톤 앤 더 허리케인즈는 링고가 몸담았던 4에서 5년간 명실상부 리버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링고가 떠나고 결국 하락세를 타거든요. 1964년 1월 2일 머지비트는 링고의 유령이 이 그룹을 괴롭힌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거의 매일 밤 롤링 스톤 앤 더 허리케인즈는 북부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 멤버들은 함께 스윙하는 듯하지만 드러머는 항상 홀로 있는 듯하다 라고 썼습니다. 롤링 스톤은 나중에 적절한 정규 드러머가 없으면 그룹은 연습이나 리허설을 할 수 없고 예전처럼 열정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링고는 이 중요한 역할을 아주 착실하게 비틀즈에서 했습니다. 존과 폴의 훌륭한 곡들은 링고의 탄탄한 드럼이 얹어져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누구든 링고의 드럼이 빠진 버전과 드럼이 들어간 완성된 버전을 들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본인이 만든 곡을 살려주는 안정적인 드럼, 그것이야말로 음악가가 원하는 드럼이고, 존과 폴이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수많은 곡들의 드럼 파트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링고였습니다. 그리고 비틀즈의 8년 녹음 경력 동안 링고의 실수로 세션이 중단된 경우는 12번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고는 드러머로서가 아니라 팀의 맏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인 팀은 각자의 주장이 강해서 금방 해체되기 마련인데, 비틀즈가 8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중간에서 링고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링고가 중간에서 팀 내 불화를 봉합하는 역할을 했고, 비틀즈의 프로듀서 조지 마틴은 링고 스타가 없었다면 비틀즈는 1집 플리즈 플리즈 미만 내고 해체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해체 후에도 나머지 멤버들과 친분을 지속하면서 멤버들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멤버가 링고입니다. 여러 음악 잡지들과 유튜버들이 뽑은 위대한 드러머 순위를 보면 링고는 항상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이 순위를 비틀즈의 인기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비틀즈가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 그 속에는 링고의 드러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고는 기본 비트에 충실하고 곡의 흐름을 타면서 절제된 연주를 하는 밸런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드러머이고 이견이 없는 락 음악 역사상 최고의 드러머 중 한 사람입니다. 기존의 재즈 드럼이나 R&B 드럼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장르로서 락 드럼의 기초를 정립한 인물이 바로 링고예요. 비틀즈가 전 세계 대중음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아티스트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락 드럼은 불가피하게 링고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레드 제플린의 존 보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존 보넴조차도 링고가 정립해놓은 최소한의 기초 위에서 본인의 스타일을 가미하며 락 드럼을 발전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참고로 존 보넴은 링고랑 친한 사이입니다. 전이의 드러머 스티브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링고 이전의 드럼 스타는 솔로 연주 능력과 기교로 평가되었습니다. 링고의 인기는 대중이 드러머를 보는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드러머를 작곡 측면에서 동등한 참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링고의 훌륭한 특성 중 하나는 비틀즈 노래에 독특하고 스타일리시한 드럼 파트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파트는 노래에 너무나 잘 어울려서 나머지 음악 없이 링고의 드럼 파트만 들어도 노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퀸의 드러머 로저 테일러도 가장 좋아하는 밴드로 비틀즈를 꼽았고 브라이언 메이는 우리를 비롯해 누구도 비틀즈를 뛰어넘지 못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드러머 닉 메이슨은 비틀즈는 자신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고 자신들을 훨씬 넘어선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바나와 푸파이터스의 드러머인 데이브 그롤은 링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드러머를 정의하면 테크닉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성으로 노래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인가. 링고는 감성의 왕이었다. 이외에도 이름난 수많은 프로 드러머들이 직접적으로 링고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링고를 찬양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링고의 박자 감각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인데 링고는 말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수많은 라이브 연주를 했습니다. 당시 음향시설이 지금보다 매우 열악하기도 했고 팬들의 함성 때문에 멤버들의 연주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전 영상들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링고는 박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프레이저 버드와 리얼 러브를 작업할 때 프로듀서 제프린이 클릭 트랙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링고가 했던 말을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 the fucking click. Yeah!